제가 제 유튜브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한 40% 정도가 빈속에 커피를 먹고 있더라고요. 카페인을 공복에 먹는 거 정말 안 좋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이 너무나 혹사를 하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도처에 탄수화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들을 너무 과잉되게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계속 달고 사는 겁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하면 거의 아침 식사의 대명사 같은 분인데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서 제가 왔거든요. 일단은 근데 선생님께서 늘 아침 식사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죠? 아침이라는 상황은 상당히 독특한 상황이에요. 아침에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밤에 잠을 잔다는 거는 먹는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포도당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혈당이 잔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도 이제 우리 췌장에서 안 나와서 췌장은 쉬게 되거든요. 요게 하나고, 또 하나는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은 화내고 싸우고 흥분되고 이럴 때 나오는 거고,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이 편안할 때 나오는 건데, 잠을 잘 때는 이 부교감신경 우세가 돼서 편안하게 잠을 자게 해줘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잠을 깨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침에 이제 잠을 깨려고 그러는데 부교감신경이 계속 우세해 있으면 안 되니까 교감신경 우세로 바뀝니다. 그래서 약간 심박동수도 빨라지고 체온도 약간 올라가고 혈압도 약간 올라가고 이러면서 혈당도 약간 올라갑니다. 이 상황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음식을 먹고 또 아침에 혈당을 갑작스럽게 올리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대사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빈속에 타먹고 급하게 빵을 한 조각 먹고 운전을 하고 막 가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막 교감신경이 막 항진되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떤 경우에 운전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막 화를 이렇게 붙돋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조금만 끼어들어도 팡팡하고 이제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교감신경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것과 이 혈당을 올리는 것을 막아내는 게 아침 식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침에 일어나서는요, 너무 차가운 음식 피하시고요. 카페인을 공복에 먹는 거 정말 안 좋아요. 식전에 커피를 먹으면 너무나 흡수력이 빨라지기 때문에 교감신경을 너무 항진을 시키고요. 커피는 되도록이면 아침에 출근해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또 하나는 커피를 나는 꼭 먹어야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디카페인 커피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디카페인 커피 정도를 먹으면요, 이 배변 활동이 좀 원활해져요. 그래서 배변 때문에 커피를 먹는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식사 후에 디카페인 커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혈당의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잔잔했던 혈당이 갑작스럽게 튀어 오르면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혈당이 올라가는 폭이 너무 커버리면은 그게 이제 당뇨 전 단계, 당뇨의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혈당이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올라가서 뚝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되면 이 혈관에 내피세포라고 있어요. 이 세포를 계속적으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몸에 심혈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혈전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그러면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의 형태로 혈중 농도가 포도당이 쭉 올라가면 바로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해서 이 포도당을 끄집어 내려서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게 인슐린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혈당이 보통은 정상인들은 70에서 140 사이에서 움직여요. 그런데 내가 공복을 좀 오래 지내온 아침이라든지 간헐적 단식의 첫 끼라든지 이런 식후에 정말로 바삭한 흰빵에다 잼을 먹고서 혈당을 한번 재보면은요, 식후 1시간, 1시간 반에 200 이상 올라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면 나 당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이 개념이 정리가 다 안 됐어요. 그래서 당뇨병으로 아직은 이제 뭐 진단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혈당 스파이크가 젊은 사람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공복 혈당만 재고 건강검진에서 당화혈색소만 재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도처에 탄수화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들을 너무 과잉되게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계속 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탕후루 같은 거 먹는 거, 마라탕 같은 거 먹는 것들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조직은 우리가 쓰면 쓸수록 강화되는 조직이 있죠. 근육이 그렇고 뇌가 그렇고 강화되는 조직이 있는데 췌장은요, 쓰면 쓸수록 고갈해집니다. 그래서 췌장을 되도록이면 쉬게 해주고 안 쓰게 해줘야 7, 80세, 100세까지도 췌장이 팔팔하게 일을 하는데 쓸데없는 인슐린들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고 이게 대사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 대사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성인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와 더불어서 아침에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일들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무엇보다 출근길에 왜 그렇게 내가 화가 났는지 알게 된 것 같아가지고 이 원인을 좀 바꿔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원장님이 추천하는 루틴이 있을까요? 루틴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서 내 마음과 몸을 편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저는 주말이나 휴일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고 말씀드려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은 우리 몸이 부경감 신경이 더 안 깨어나고 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되도록이면 같은 시간에, 저녁에 좀 늦게 주무시더라도 다음날은 아침에는 꼭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소변만 보고서요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 보고 재는 그 체중이 자기 체중입니다. 그거는 멘탈이 좀 강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재고, 체중이 좀만 변해도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재십시오. 그 다음에는 이제 미지근한 물 한두 컵을 먹습니다. 아침에 탈수를 개선하고 약간의 포만감도 주고 우리 몸에 수분을 흘러가게 해서 대사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얼음물이나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 정수물 정도의 물을 드시는 게 좋고요. 식사는 주로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달걀 같은 게 좋겠죠. 아침에 채워야 될 단백질이 한 20g에서 30g 정도라면 달걀 하나에 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2개 정도 먹으면 12g의 단백질이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콩류가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뭐 두부라든지 연두부 같은 거 먹으면 좋겠죠. 그래서 무가당 두유, 그 다음에 낫또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을 드시고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섬유질도 좀 드십시오. 양배추라든지 샐러드라든지 이런 거를 드신다면 더욱더 좋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출근길에서 이제 우리 현대인들은요 운동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아침을 활용을 해서 많이 좀 걸으세요. 식후에 걷는 거 중요하고요. 에스컬레이터나 우리 엘리베이터보다는 좀 계단을 이용해서 걸어 다니실 거를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그냥 밖에 나가서 햇빛이라도 쬐십시오. 햇빛은 뭐 얼굴 이게 노출만 얼굴만 돼 있는데 보통 뭐 이렇게 얼굴만 노출돼 있으면 되나요? 몇 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햇빛에서 얻는 비타민 D 같은 게 중요한데, 근데 햇빛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밝은 빛이 눈에 들어오면은 정신도 깨우게 되고 우리 멜라토닌이 서서히 이제 저녁에 분비될 준비를 도와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가능하시다면 여름 같은 데는 좀 이렇게 반팔 입고서 나와서 노출을 많이 한 상태로 햇빛을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섬유질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네. 그 섬유질, 그 샐러드가 이제부터 좀 귀찮아지는 영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갈아가지고 뭐 ABC 주스 이런 식으로 아침에 그것만 먹고 나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건 어떤가요? 요즘은 너도나도 의사들이 아침에 갈아 먹은 주스는 설탕과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대부분 그렇게 다들 알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과일은요 정말 좋은 거예요. 과일은 천연 비타민 미네랄의 보고이고, 그리고 섬유질도 많고, 그리고 저는 항암 효과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거, 과일은 탄수화물입니다. 수분과 섬유질 빼면 다 탄수화물입니다. 과일에는 과당이라는 게 들어있고요. 과당은 설탕, 포도당의 이제 합작품이에요. 탄수화물을 하루 종일 먹은 사람이 건강하고자 하면서 또 CCA 주스, ABC 주스를 먹는다. 이게 과연 건강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또 하나는 과일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비타민 미네랄도 있지만 섬유질이 있단 말이에요. 섬유질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포만감도 주고, 그리고 대장에 들어가서는 대장에 유익균의 먹이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갈아서 먹는 과일, 또 더 나가서 즙을 내서 먹는 과일들은요 섬유질이 다 파괴돼요.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죽, 미숫가루, 누룽지, 주스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먹으면요 혈당 스파이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얘는 그냥 후루룩 넘기잖아요. 그러면 위와 소장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흡수가 됩니다. 밥을 먹고서 생길 수 있는 혈당 스파이크가 한 160 정도인 사람이 주스를 먹고 나갔더니 200 이상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편리함의 뒷면에는 우리가 섬유질을 너무 못 먹고 자꾸 씹을 이유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아침에 이 씹어야 저작근을 이용해야 뇌를 활성화시켜주는 신호가 떨어집니다. 혹시 그 씹는 거 있잖아요. 두유를 먹든 뭐 보리차를 먹든 그냥 매번 씹으면서 먹는 것도 혹시 도움되나요? 이거 갑자기 드는 궁금증인데. 그러면 그냥 식후에 껌을 씹으시면 알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늘 혈당을 강조하셨잖아요. 근데 혹시 요즘에 대체당 음식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뭐 편의점을 가도 저당 아이스크림 고르고 있고 뭐 저당 소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 보면은 제로 콜라를 달고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의 문제가 뭐냐면 죄책감이 없습니다.
이거 먹으면 살 안 쪄라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대체 당류들은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해요. 물론 그 예전에 발암물질이었다가 누명을 벗은 녀석도 있고 사카린처럼, 그리고 또 예전엔 괜찮다고 했다가 아스파탐처럼 발암물질로 구분된 녀석들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대체당이 계속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당들은 앞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몰라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공복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서 입맛이 딱 단맛이 들어가면 우리 췌장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냐 하면은 단맛이 들어오니까 인슐린을 내뿜어야지 하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당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속았네 하잖아요. 이 대체당을 먹는 분들이 그럼 제로 콜라만 먹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감자튀김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이런 걸 먹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전에 나오려다 못 나왔던 그 인슐린들이 갑작스럽게 확 나온단 말이죠. 진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인슐린이 나와서 이것들을 다 모아서 지방으로 축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위장 내에서 이제 소장을 통과하면서 포도당으로 흡수가 안 되니까 얘들이 이 당 성분이 쭈루룩 대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장내에 나쁜 세균들이 증식하기 시작해요. 장내에서 나쁜 세균들이 증식을 하면서 거꾸로 당뇨를 일으키고 대사의 문제를 일으키고 장내 트러블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PT병 하나씩 매일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체당으로 잠깐 넘어왔다가 맹물로 넘어가는 것들은 추천을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대체당만 찾아서 먹는 것들은 절대로 건강을 이제 지켜나가는 방법이 아니라 단맛 중독을 계속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마치 그 담배 끊으려고 그 패치 붙이는데 패치 막 100개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이건 절대 대체당은 좀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건강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인 것 같거든요. 오늘 저희가 첫 끼에 대해서 아침 식사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 끝으로 한 줄 처방전 내려주시죠. 예, 우리 인간에게 그 하루의 첫 끼, 그게 아침이 되었든 간헐적 단식을 해가지고 점심에 첫 끼를 먹던 그 첫 끼는 제일 중요합니다. 첫 끼에서 그날의 하루의 성패가 좌우가 돼요. 아침에 집에서 야단 맞고 나가면 하루 종일 안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안 만들고 아침에 교감신경 자극을 하지 않아야 하루가 평탄하게 지나가고 혈당 스파이크도 안 생기게 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 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아침의 습관들을 꾸준히 지켜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선생님의 그 루틴 따라해 보면서 출근길에 화가 안 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